자, 이제 2교시 실기 수업 할 건데요. 우리 교재 이제 앞 페이지에 보면 신화공 해갖고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 제일 밑에 책 밑에 보면은 자동 채점 프로그램, 뭐 그다음에 책에 수록된 예제, 뭐 기출 문제, 정답할 이런 게 들어있다고 써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시려면은 이 신화공 출판사 홈페이지, 길버 출판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자료실에 들어가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이 뒤에 CD 이거를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자료를 링크를 걸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볼까요? 제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공부방에 오늘 중부 컴마 2급 어제 그저께 수업한 내용이 있고요. 이제 오늘 또 하나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교재 여기 보면은 컴마 2급 집중 대비반에서 클릭해 보면 교재 그림이 여기 보이고 여기 링크가 걸려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위에 링크. 그 링크를 여러분이 클릭을 하시면 실제 이 예문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18메가 정도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저장한 데이터가 어디 있냐면은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2017 컴2에 압축 풀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축을 풀어놓고 보니까는 요 실습 파일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채점 프로그램은 댁에서 쓰시는 거고 우리는 이 실습 파일만 더블 클릭을 해서 그럼 알아서 압축을 풀어요. 얘가 압축을 풀어요. 그럼 그게 어디 풀리냐면은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길버 컴마 2급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창을 닫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엑셀을 실행할 겁니다. 바탕화면에 보면 엑셀 2007이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바탕화면에는 엑셀 아이콘 2007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열어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열어 놓으시면 돼요. 교재에 한 몇 장 넘겨 볼게요. 넘겨 보시면은 10페이지 준비운동 하고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준비운동은 그 지금 10페이지 이전에 보이는 내용들인데요. 뭐 신학원 카페에 가서 뭐 문의를 해봐라, 뭐 동영상 강의도 제공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이메일 서비스 기능이라든지 또 이제 시험 앞두고 모의고사나 이런 거를 보내주기도 해요. 여기 신학원 카페 회원에 가입을 하면은 정기적으로 자료를 보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어떻게 공부하는 겁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컴활 책 중에서는 제일 비싸요. 길버 출판사가 제일 비싼데 왜 비싼 책을 선택했냐면 가장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제 맘에는 조금 안 드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뭐 강사가 설명을 해주면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댁에서 혼자서 또 복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부연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학습하시기 아주 좋아요. 자, 책에 보면은 12페이지에 채점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이 댁에서 하시면 되고, 다시 10페이지로 와서 이제 기본 작업을 하고 계산 작업을 하고 분석 작업, 기타 작업 이런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기타 작업까지 하면 그게 7주차까지 하는 거예요. 7주차까지 기타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기본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최신 기출 문제가 있는데 기본 모의고사와 실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댁에서 공부를 하시고요. 저는 최신 기출 문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 14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이제 CD를 집어넣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즘은 노트북 컴퓨터라든지 데스크탑에도 그 CD롬 드라이브가 없는 컴퓨터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셔야 돼요. 여기 써있네. 14페이지 제일 밑에 CD를 분실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아 쓰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준비 운동을 좀 볼게요. 16페이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을 해야 1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커말 1급은 80점 이상, 커말 2급은 70점 이상, 커말 3급은 60점 이상이었는데 커말 3급이 폐지됐어요. 왜? 안 봐요, 사람이. 너무 쉬워서. 초등학교 3학년도 커말 2급을 봐. 근데 커말 1급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그것도 잘 안 봐요. 근데 상위 레벨이니까 폐지를 안 시켰고 3급만 폐지됐어요. 그러면 이미 취득한 사람은 자격증이니까 평생 유효한 거고 이제는 3급을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 2급, 3급이 없어지면서 1, 2급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실기 점수가 70점으로 다 조정됐어요. 예전에 커말 1급은 80점 이상이 합격했는데 커말 1급도 이제는 70점 이상. 대신에 어려워요. 커말 1급은 어렵고 커말 2급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데 70점 딱 맞추면 좋은데 70점 맞추기가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100점을 다 맞추면 좋은데 그건 불가능하고 솔직히. 이 책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세요. 79점만 맞자. 100점 만점에서 79점만 맞자. 근데 기본 작업은 20점 만점에서 15점만 맞추고 수식 계산 작업은 40점 중에서 24점만 맞추고 나머지는 다 맞추고. 다 맞춘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다. 그리고 어떤 거는 일부만 점수를 맞추자 그런 거죠. 그 일부만 맞추는 이유는 좀 어렵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20점 중에서 15점만 맞추자는 거는 그 5점을 버리자는 얘기인데 그 5점의 내용이 입력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입력을 하는데 점수는 5점 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는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자. 대신에 다른 곳에서 점수를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애도 시험을 보러 가서 1번 입력했냐 했더니 안 했어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남았을 텐데 그래도 뭐 70점은 넘을 것 같아서 그냥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0점인 걸 합격한 것 같아. 우리 애도. 예. 그건 뭐 100점 다 안 맞아도 돼요. 40분. 1시간 보는 거라면 입력하죠. 시간이 충분하니까. 근데 40분 만에 해결 보고 나와야 되니까 입력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입력한 거는 두 번 다시 안 쓰거든요. 입력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다른 자격증에서는 입력을 해야 그걸 갖고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입력은 입력으로 끝나고 다른 문제는 다 데이터가 또 있어요. 입력받아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자 이거지 뭐. 그러면 여러분은 100점 만점 중에 79점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차하면 71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여차하면 69점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건 2점짜리도 있고 어떤 건 8점짜리도 있거든. 8점짜리 틀리면 71점이 되죠. 오 불안해요. 그런데 2점짜리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69점이 되면 불합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79점인데 한 80점 넘기면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연습하면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1번 문제가 입력인데요. 50개 정도 데이터를 입력하라 그러는데 요즘 나오니까 한 70개씩 나오더라고. 50개는 글자가 많아. 70개는 글자는 적은데 양은 많아. 이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한 개라도 입력하면 0.1이든 0.09든 주긴 줘요. 5점 만점에 한 반을 입력했다 그럼 2.5점은 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지 말자 하는 거고 나머지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 계산 작업은 40점 만점 5문항이 나와요. 그래서 한 문항당 5점. 5점이니까 3문항은 맞추자.
두 문항 맞추면 안 돼요? 그럼 71점이 되는 거잖아. 두 문항 맞추면. 두 문항 맞춰놨는데 71점 됐다가 뒤에 가서 2점 틀려버리면 69점 되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함수는 어떤 수가 있어도 3개는 맞춰야 돼. 계산 작업은. 그럼 뭐 뒤에서 1개, 2개 틀려도 뭐 75점, 뭐 77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합격하실 수가 있지. 그리고 그 뒤에 18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은 분석 작업이나 기타 작업은 다 맞출 수 있다. 다 맞출 수 있다. 아직 보시면 뭐가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분석 작업에 보면은 뭐 부분합도 나오고 정렬도 나오고 피벗 테이블도 나오고 하는데 처음 보시면 뭐 엑셀을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많네요 라고 하지만 이 중에 목표값 찾기라든지 그 데이터 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데이터 표. 그 다음에 통합 이런 경우는 10초면 답 만들어요. 촉촉촉 하는데 10초면 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뭐 몇 분이 걸릴 수도 있고 쉬운 거는 쉬워요. 나머지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해봐서 모르는 거고 해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22페이지 가보시면은 9시 반에 시험을 봅니다. 9시 30분까지 입실하세요. 그럼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9시 반에 입실하세요 라면 9시 반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9시 50분에 봐요. 20분 전까지 입실해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나면 문을 잠가버려요. 못 들어가게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자기 좌석 번호가 있어요. 암흑의 이름하고 써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대기하시면 돼요. 컴퓨터는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9시 50분이면 9시 50분에 컴퓨터를 켜는 게 아니라 한 10분 전에 켜거든요. 그래야 인적사항을 입력을 해놔야지. 인적사항. 주의사항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인적사항 입력을 하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지 배부하고 문제지 배부됐지만 컴퓨터는 작동이 안 돼요. 이제 본인 인적사항 입력하고 나면 컴퓨터가 멈춰요. 그럼 이제 문제지를 보고 문제지에다가 수검번호 이름 다 쓰고 대기하고 있으면 돼요. 그동안 이제 분석하는 거지. 지금부터 시험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 컴퓨터가 이제 작동이 되고 그때부터 40분간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4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딱 멈춰요. 키보드 마우스가 일체 안 움직입니다. 그때 그냥 탄식 소리가 나죠. 큰일 났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분 저장을 안 했잖아요. 알아서 저장이 다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시험은 내가 직접 저장하고 답을 전송해야 되는 시험도 있는데 얘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자동으로 다 답이 전송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만 만들면 돼요. 저장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필기 시험은 어제 시험을 봤으면 이제 정기 시험 같으면 합격자 발표 날짜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 발표가 나오고 상시 시험은 컴퓨터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합격 불합격이 딱 나타나요. 실기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걸려요. 상시 시험도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 바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컴퓨터로 채점하고 각 채점관이 다시 채점을 또 해요. 수기 채점을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보고 최종 합격 발표를 하는 거죠. 26쪽을 보시면은 25쪽과 26쪽이 있는데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참고하시면 돼요. 예. 28쪽을 갈 겁니다. 28쪽. 외부 데이터. 먼저 답안지를 불러올 겁니다. 여기 오피스 단추라고 있어요. 왼쪽에 보면 동그란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제일 왼쪽 홈이라는 글자 왼쪽 위에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양이 동그랗게 되어 있고 오피스 단추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이게 파일이라는 메뉴예요. 얘를 누르시면은 열기가 있어요. 눌러보세요. 이렇게 뜨나요? 실제 시험장은 어떻게 되냐면요.
시험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문제가 열려요. 내가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열려요. 그런데 우리는 자동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연습을 여러 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직접 열어봐야 돼요. 자, 열기 눌러서 어디가 있냐면 내 컴퓨터 C 드라이브. 자, 우리가 열기를 누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일 먼저 이쪽에 있는 라이브러리 문서가 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 있다? 저쪽 드래그해서 C 드라이브 클릭하시면 길버 커머 리그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네,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고 01 섹션 그리고 섹션 01 문제,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뭐 아무것도 없지만 상단에는 섹션 01 문제점 xlsm이라고 하는 파일 문서가 열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재 보시면 여기에 기본 문제라고 써 있고, C 드라이브에 길벗 커말 2급 폴더에 01 섹션 폴더에 가서 섹션 01 문제점 xlsm 파일을 열어서 작업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맞죠? 예.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지시사항대로 하시는데, 화면 밑에 보세요. 무작정 따라하기가 하나 있고 기출 01이 하나 있고 기출 02가 있을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시트에서 현재 할 겁니다. 거기 빨간색 글자로 써 있어요.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다음에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 어느 파일을 열라고? C 드라이브에 길벗 커말 2급 섹션 폴더에 가면은 01 섹션 폴더에 가면 사원 임금 계산표라는 txt 파일이 있대요. 얘를 열으래요. 그래서 얘를 열어서 이렇게 생성한 데이터를 현재 여기 A의 첫 번째부터 E의 9번째까지 여기다가 붙여오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문서를 만드는데, 엑셀로 만든 문서는 그냥 엑셀로 저장했으니까 내가 열기 누르면 엑셀로 열려요.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나는 엑셀 할 줄 몰라. 근데 타자는 빨라.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이 본인이 쓸 엑셀 데이터를 신입 직원한테 부탁을 한 거야. 신입 직원 요거 나 데이터 좀 입력해 줄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입 직원이 하는 말이, 저는 엑셀 할 줄 모르는데요, 이거지. 그러면 메모장에다 좀 입력해 줘. 그래서 메모장에다, 여기다가 이 책대로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 이거야. 그러면 항목을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적표, 여기에 뭐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쓰려면 이름 다음에 쉼표, 국어 다음에 쉼표, 영어 다음에 쉼표 이렇게 하든지, 뭐 여기 홍길동 뭐 80점, 90점, 70점 하고 이렇게 항목 간에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구분하는 항목이 쉼표인지 슬래시인지 아니면 뭐 콜론인지 아니면 점인지 뭔가 구분 기호를 알려줄 거란 말이야, 부장님이. 그러면 신입직원 당신이 컴마를 써서 구분을 좀 해주시오. 내가 알아서 가져올 테니까, 이렇게 주문을 한다는 거죠. 자,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열기 눌러서, 오피스 한쪽 눌러서 열기를 누르면 그게 29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그 설명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엑셀 파일만 보이죠? 그러니까는 txt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 엑셀 파일로는 못 불러와요. 그래서 이걸 눌러가지고 여기서 txt 파일, 텍스트 파일로 바꿔놔야 돼. 그래야 보여. 요거를 모든 엑셀 파일이 아니라 모든 파일로 바꾸던 텍스트 파일로 바꾸던 해야 뭐가 보이는 거죠. 책에는
텍스트 파일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문서가 보이나요?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문서가 보이나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예, 열기 누르셔도 되고 선택하고 열기 누르셔도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해도 열려요. 그럼 이렇게 열릴 겁니다. 얘는 엑셀로 만들었다? 아니죠. 메모장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아래 한글이나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메모장 형태로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로 만든 문서가 아니다 보니까 엑셀화 시켜야 돼요. 엑셀화 시키는 과정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3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단계별로 현재 1단계예요. 2단계,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단계별로 거치는 과정을 마법사라고 불러요. 우리 컴퓨터 용어로. 그러니까 무슨 마법사가 떴다 그러면 아 단계별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고 나와 있나요? 문제지? 쉼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써있죠. 문제지에. 예, 그걸 딱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거 맞으니까 다음 누를 거예요. 이때 구분기호가 뭐라고요? 탭키가 아니라 쉼표죠. 탭에 체크되어 있는데 얘를 해제해도 되고 그냥 선택해 두셔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쉼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쉼표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쉼표가 아니었을 때는 사원 이름, 컴마, 부서명, 컴마 쉼표로 되어 있었는데 쉼표를 클릭하는 순간 쉼표가 사라지면서 항목이 구분이 돼요. 그렇죠? 예.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죠. 다음 단계로 가서 예를 들면 문제지에 직급수당은 가져오지 마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서명은 가져오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은 없죠. 만약 가져오지 말라 그러면 가져오지 않는 항목을 클릭하고 건너뛰면 돼요. 근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다 일반이죠. 다 가져오겠다는 얘기죠. 마침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열렸나 보세요.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문서가 열렸죠. 근데 얘는 답안지가 아니었죠. 답안지는 아까 뭐였죠? 섹션 01 문제였잖아.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서 자 블럭을 잡죠. 블럭을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또는 컨트롤 C 또는 홈 탭에 가보면 복사 아이콘이 있어요. 복사 붙여넣기는 기본적으로 뜻을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선이 막 생겨요. 점점점점 하고 생깁니다. 그리고 화면 밑에 가셔서 아까 섹션 01이라고 하는 답안지로 가셔야 돼. 섹션 01 문제라는 답안지로 가셔서 A의 첫 번째 셀에다 놓고 오른쪽 누르고 붙이기를 하면 여기에 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원임금 계산표 아까 엑셀화 시킨 문서 있었잖아요. 얘는 닫으셔도 돼요. 얘는 의미가 없잖아. 얘를 왜 가져온 거예요? 얘를 왜 가져온 거예요? 답안지에다 붙이려고 임시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닫으시면 돼요. 자,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은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그 작업을 해가지고 답안지에다 붙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29쪽 보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눌러서 얘를 텍스트 파일, 아까는 엑셀 파일로 되어 있던 거를 텍스트 파일로 바꿔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밑에 그림 세 번째처럼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건지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구분기호가 뭔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림처럼 뭐 확인 눌러갖고 얘를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섯 번째 그림처럼 블럭 잡아서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대기 가셔서 왼쪽 그 오른쪽에 보면 부연 설명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 32쪽
얘는 문제가 좀 달라요. 자, 보겠습니다. 기출 01로 갑니다. 화면 밑에 기출 01. 아까는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시트에서 답을 연습했는데 기출 01이라는 시트가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네, 여기다가 기출 01이라는 시트에서 작업을 하는 건 알겠는데 문제가 약간 패턴이 달라졌어요. 성적 분석이라는 txt 파일을 열어가지고 얘를 A의 두 번째 셀에다 붙여놓고 나서 엑셀 화면상에서 텍스트 나누기라는 작업을 하래요. 좀 특이해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려면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에 가서 길버 커마 2급에 가서 01 섹션에 가서 성적 분석이라는 이 텍스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와보세요. 자, 얘를 편집에 가서 모두 선택을 하면 블럭이 되죠. 또는 컨트롤 A 누르면 되죠.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고 오른쪽 눌러서 복사. 그 얘는 닫으셔도 돼요. 복사했으니까 닫으셔도 되고 이때 A의 두 번째다가 붙이기를 누르는 거예요. 붙이기 하셨어요? 이렇게요? 네. 그럼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대로 두시고 메뉴판 저 위에 가시면 데이터 탭이 있어요. 데이터 탭. 데이터라는 메뉴 클릭하셨어요? 이쪽에 보시면 데이터 도구 그룹에 텍스트 나누기 있어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텍스트 나누기.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아까 하던 거랑 똑같아요.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다음. 구분기호가 뭐라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미콜론이네요. 세미콜론 딱 누르는 순간 짜라락 벌어지네요. 그렇죠? 다음. 그리고 마침. 그럼 쫙 생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기출 02. 기출 02라는 시트로 가볼 겁니다. 기출 02라는 시트가 밑에 열려 있죠? 거기 클릭해 봤더니 얘 너비가 달라요. 아까 무작정 따라하기나 기출 01은 너비가 동일했었는데 기출 02는 A는 좁고 C는 넓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B의 두 번째다 붙일 거래요. B의 두 번째다가. 문제지를 빨리 읽으셔야 돼. 자, 볼게요. 총무부 사원 현황 파일을 열 거예요. 맞죠? 그런데 처음에는 텍스트 파일을 열어가지고 얘를 엑셀화 시켰죠. 구분기호로.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메모장 파일로 직접 열어와가지고 걔를 복사해서 붙였죠. 그리고 텍스트 나누기를 했죠.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지에 두 번째처럼 성적 분석 파일을 A의 두 번째 셀에 붙여놓은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시오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여기에서 열기 눌러가지고 아까 총무부 사원 이걸 열어가지고 얘를 텍스트화 시켜가지고 걔를 복사해서 답안지에다 붙여넣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답은 틀리진 않아요. 단 이거는 건들면 안 돼요. 이게 제일 편하다 그랬어. 이게 제일 편한데 이걸 이용하면 너비가 따라락 틀어져 버려요. 그럼 0점 처리 시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게 편한 것 같아요? 여기 가서 열기 누르는 게 편해요? 이걸 이렇게 열어서 책에서는 공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다음에 가서 책에 보니까는 경력은 가져오지 말라고도 써 있어.
제가 그랬죠. 경력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이 아니라 건너뛰겠다고 체크하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다음을 마침을 누르면 이렇게 가져와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어디에다가 답안지 어디 갔지? 답안지 여기다가 붙여넣기 누르면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게 편한지 아니면 내 컴퓨터에 가서 총무부 사원 현황이라는 파일을 이거를 열어가지고 복사한 다음에 이 답안지에다가 붙여놓고 나서 얘를 나누기 하는 게 편한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편한 거는 제가 해보니까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냥 엑셀 파일이 아닌 거를 열기 들어가서 총무부 사원 현황 열어가지고 구분교로 분리가 돼 있고 다음 누르고 쉼표로 구분되어 있고 공백 그리고 경력은 가져오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얘를 복사를 해서 어디에다가 정답 섹션 01 문제라는 정답 시트에다가 붙여넣는 방법,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내 컴퓨터 창을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파일을 찾고 하는 건 어려워요. 왜 시험장은 길버 커머 리급이라는 폴더가 아니거든. C 드라이브 가면 길버 커머 리급 폴더는 없어요. 시험장에는 거긴 다른 폴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렵고요. 그냥 여기서 열기를 누르면 알아서 자동으로 텍스트 파일이 보입니다. 요거만 바꿔준다면 내가 어느 폴더에 있든지 간에 자동으로 텍스트 파일이 보여요. 이게 가장 수월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만든 거를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요 1번 문제 있잖아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게 매 시험마다 나오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없기도 해요. 근데 점수를 제법 줘요. 5점. 5점이면 큰 점수입니다. 어떤 건 10점짜리도 있어요. 10점짜리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답이 탁 만들어지면 10점이고 중간에 뭐라도 하나 틀리면 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점이 아니라 무조건 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2점짜리도 있고 어떤 건 5점짜리도 있고 10점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입력하는 거는 0.01도 되고 뭐 이런다 그랬어요. 예. 자, 교재 34쪽으로 갑니다. 34쪽에 갔더니 QR코드가 그려져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이 QR코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여기서 동영상이 떠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네이버 앱 있으세요? 네이버 앱 설치되어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네이버 앱이라는 걸 설치해 놓고 그러면 실행을 시키면은 네이버 이렇게 녹색 화면이 뜨면서 저 위에 검색 창이 뜨죠. 그리고 오른쪽에 마이크 그림이 보일 겁니다. 그 마이크 그림을 누르시면은 세 번째가 QR 코드예요. 그 그림 촘촘하게 뭐 이렇게 네모네모 점 찍은 거 있잖아요. 자, 얘를 딱 선택하면 카메라로 변해요. 이때 카메라를 이 카메라를 요 QR 코드에다 갖다 대시면 지가 알아서 찾아요. 얘를 찾아주고 여기에서 동영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게 데이터 통화 요금이 나갈 수 있으니까 와이파이가 되는 데서 하셔야 돼요. 댁에서나. 예. 요금제가 무제한 요금제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요금제에 따라서 부가 요금이 나갈 수 있으니까는. 자, 근데 뭐
제 강의를 들으셔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답안지 열어 놓을게요.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눌러서, 자, 이제는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뭐로 바꿔놔야 돼요? 엑셀 파일로 바꿔놔야죠. 그래야 엑셀 파일이 문제가 보일 거 아닙니까? 섹션 02번 문제, 섹션 02번 문제를 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열어 놓으셨어요? 자, 문제가 4개가 나왔죠? 여기 문제지가 14개 나왔잖아요. 실제 시험은 5개만 나와요. 그러면 이 14가지 중에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시험에 나왔던 유형이 이 한 14가지, 또 페이지 몇 장 넘겨보면 거기도 한 몇 가지, 14가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 여기 13가지가 써 있는데, 이러한 유형을 가지고 복습을 하다 보면은 뭐 5문항 나오는 것 좀 풀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A, B, C, D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칸 문자라 그래요. 칸 문자. 근데 칸이 있는데 엑셀에선 줄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칸은 줄은 행이라고 표현해요. 칸과 줄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한자로 열이다, 칸이다, 행이다 라고 표현하고, 이 A라는 이 너비가 A와 B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자, 보세요. 이 경계선에 갖다 놓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넓어지고 왼쪽으로 가면 좁아져요. 그러니까 너비는 내가 알아서 조절하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알아서 하라는 게 시험이 없잖아요. 꼭 정해놓거든. 그러면 A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가게 메뉴, 열 너비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홈에 가시면 서식에 가서 열 너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클릭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 가서 오른쪽 눌러서 열 너비 이렇게 빠르지 뭐. 얼마로 하래요? 1 엔터. 1 누르고 마우스로 확인 누르지 말고 1 누르고 엔터 쳐버리면 편해요. 그 다음에 2, 두 번째는 뭐냐면 일행. 예. 일행의 높이도 1과 2 사이를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 조절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가 좋다?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 얼마? 24. 자, 첫 번째 줄에 행 높이를 얼마로 바꿔라? 행 높이를 24로 하시오, 이거죠. 그럼 24라는 숫자의 의미가 뭐예요? 아까 열 너비를 1로 바꿔라 그랬는데 그 1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뭐예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 의미인데, 1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한 글자, 영어나 숫자로 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 너비. 그 다음에 높이가 24라는 말은 24포인트라는 말이에요. 24포인트. 자, B의 네 번째부터 B의 14번째,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글자가 있는데 문자와 숫자가 있죠. SE라는 문자가 있고 001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요 사이에다가 빼기 기호를 넣으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엑셀에서 셀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해야죠. 아까 SE001 이거를 뭐로 바꿔라? SE-001 이렇게 바꾸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꾸려니까 수정을 해야 되죠. 새로 입력하려면 힘들어요. 새로 입력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F2번 키를 눌러서 수정한다. 두 번째,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한다. 세 번째,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수정한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익히셔야 돼요. 아니, 세 가지 다 익히셔야 돼. 다 특징이 달라요. 볼게요. 우리 책에 어디 있을 텐데 설명이. 36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있어요. 예. 자,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F2번 키 누르면 커서가 뒤로 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다가 F2번 키 누르면 커서가 뒤로 가요. 아까 F2번이 뭐라 그랬어요? 윈도우에서는 파일이나 폴더 이름을 변경할 때 쓰는 기능이라 그랬어요. 엑셀에서는 F2번 키 누르면 내용을 고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해서 빼기 누르고 엔터, 이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F2번 키 누르고 커서가 들어갔어요. 그럼 요 사이에다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엔터 누르면 글자가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편할 건지 다시 한번 다른 거 해볼게요. 여기 DA-003을 만들려니까 DAA자와 공자 사이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이 부분을, 여기가 아니라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요. 이때 왼손으로 빼기를 눌러요. 그렇죠? 그리고 마우스는 밑에 글자 사이에다가 또 더블 클릭을 해요. 그 빼기 눌러요. 이게 수월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수식 입력줄이 어딘지를 보세요. 수식 입력줄, 여기가 수식 입력줄입니다. 여기다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엔터. 자, 키보드를 보시면 빼기 기호하고 엔터 기호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왼손으로 검지손가락은 엔터 누를 준비하고 약지손가락으로 빼기 누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엔터 치고, 자, 여기다 마우스는 그 자리에다 딱 갖다 놓으면 되죠. 그래서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엔터,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엔터.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키보드로 빼기 누르고 엔터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엔터 치고, 그렇게 되면 아주 기계적인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F2번 키 눌러서 그 위치로 가서 글자를 빼기 누르고 엔터 치는 거는 좀 더딜 것 같고, 매번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요. 자, F2번 키 누르면 커서가 뒤에 들어가요. 그럼 마우스로 중간에 가서 빼기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글자가 고쳐질 거 아닙니까? 이 방법이 쉬울지, 아니면 이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안으로 커서가 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빼기 누르고 엔터 누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글자에다 더블 클릭을 하면 또 커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또 빼기 누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면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어떤 게 편할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름 문제 나오면 막 짜증나요. 근데 사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이름 문제 유형을 보긴 했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에 나오긴 나왔었어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문을 만든 거니까. 자, 그 다음. 자, 셀이 뭐예요? 셀. 셀이라는 것은 엑셀에서 자료를 기억시키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셀들마다 그 한 글자를 입력하던 뭐 100글자를 입력하던 글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셀은 주소로 표시를 합니다. 처음에 셀, 두 번째 셀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A의 첫 번째 셀, B의 두 번째 셀, 뭐 C의 10번째 셀 이런 식으로 셀, 여기 보면
아까 B라는 칸, C라는 칸, 또 줄 이렇게 만나는데 만약 G의 세 번째 셀 이렇게 셀 주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셀 주소를 개념으로 모든 데이터를 기억시키고 그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셀을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이만큼 우리 땅 이런단 말이에요. 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은 애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누구는 개나리 반, 누구는 진달래 반하고 이름을 붙여 놓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편한 게 있죠. 어떨 때 편할까요? 구분을 할 때 편하죠. 아무개는 무슨 반입니다. 그래서 아무개 오세요 라고 이름 부르는 것보다 개나리 반 모이세요 그러면 네 하고 온단 말이야. 편하단 말이에요. 구분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우리 엑셀에서도 셀 주소로 기억을 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이름을 등록시키는 거예요. 개나리 반 하고 하나를 하나로 기억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하나로 기억시킬 수도 있어요. 너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너는 멋쟁이라고 별명을 붙일 거야. 그러면 멋쟁이 그러면 홍길동이 알아서 오게끔 하는 거죠. 그걸 이름 등록한다 그래요. 근데 문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G의 네 번째부터 G의 14번째까지 이 11개의 데이터를 재고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래요. 그러면 그 재고율이 G의 네 번째 있는지 아니면 H의 10번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람 이름도 원래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지만 주민등록번호로 사람을 구분하려면 어려우니까 이름을 부여하고 이름도 헷갈리니까는 별명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엑셀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1개의 데이터를 다음부터는 G의 네 번째부터 G 14번째라고 부르지 않고 재고율 그러면 얘가 네 하고 대답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자 이거지. 그거를 우린 책에서 이름을 정의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름 정의는요. 첫 번째 블럭을 잡고 두 번째 이름 상자에 이름 상자 클릭하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잘못 등록하면 출생신고를 하는 건데 고치기가 불편해요. 잘 하셔야 돼요. 엔터를 탁 치면 됩니다. 그럼 이제는 G의 네 번째부터 G의 14번째라고 안 부르고요. 재고율이라고 부르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은 는 카운트 G의 네 번째부터 G 11번째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부르겠다? 이렇게 쓰겠다. 야, 재고율은 몇 개 있니? 그러면 11개 있어요 라고 하는 거고 에버리지라고 해서 재고율이라고 쓰면은 아까 그 11개 데이터의 평균이 나오고 그러니까 G의 네 번째인지 G의 다섯 번째인지 H의 네 번째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주소를. 그렇죠. 혹시 우리 센터 주소 아세요? 우리 센터 주소를 알아야 택배를 보내든 물건을 보내잖아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하죠 우리? 중고센터로 보내주세요 그럼 알잖아. 그게 이름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주소가 있는데 주소를 외우기가 불편하고 어려운 거라 이름을 만들어 주자 이거지. 여기는 중부여성발전센터입니다 라고 이름을 정해 주니까 이제는 뭐 용강동 70번지 2호 1호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착 오더라 이거지. 택배 기사가 그렇게 만들어 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것도 규정이 있어요. 규정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오늘 가셔가지고 앞에 1, 2, 3 세 개 있었어요. 외부 데이터 불러오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꼭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 3번까지 우리 했잖아요. 그게 오른쪽 35페이지에 연습한 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해설이. 이 해설대로 한번 해보시고
때는 37페이지 3번까지가 설명이 된 거예요. 그 댁에서 꼭 읽어보시고 반복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반복 연습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